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7월 30일에 이삿짐 싸면서 영상을 올리고 거의 한 달 만에 새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 동안 PC가 없어서 모바일로 편집해서 영상을 계속 올려볼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제가 모바일로 하는 걸 잘 못하기도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잠깐이라도 했었다는 게 정말 멍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해외 이주라는 게 국내 이사랑은 다르게 생각보다 굉장히 챙길 것도 많고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유튜브까지 신경 쓰면서 했으면 전 아마 지금쯤 어디 병원에 누워 있을 겁니다. 그동안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해외 이주를 하면서 꼭 챙겨야 될 것들, 그리고 그 항목들의 소요 시간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주를 준비하면서 각 항목들 리스트업 해보고 그 항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긴 했지만 각 항목들이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사실 그건 예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느긋하게 생각해야 된다, 서비스들이 한국만큼 빠릿빠릿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워낙에 많이 들어서 더더욱더 골치가 아팠던 것 같아요. 사실 각 일정이라는 게 병렬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들이 하나 끝나면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전 일들이 제대로 끝나지가 않으면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없어서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실제로 겪어보니 관공서는 조금 느린 것 같지만 다른 서비스업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릿빠릿하더라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왓츠앱을 보내도 바로바로 답장도 오고 해결책도 열심히 찾아주고, 하여간 이건 제 예상과 다른 말레이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오버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항목들의 자세한 내용들은 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네, 꼭 챙겨야 될 액티비티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리스트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삿짐 포장 발송, 2번 본가 처가에서 삐대기, 3번 한국 전화번호 가장 저렴하게 살려놓기, 4번 편도 항공권으로 출국, 5번 선불 유심 구입, 6번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생활, 7번 거주지역 결정하기, 8번 집 보러 다니기, 9번 교복 책 구입, 학교 출입증 수령, 10번 월세 계약, 11번 차 보러 다니기, 12번 이삿짐 수령 및 정리, 13번 자동차 구입, 14번 인터넷 신청, 15번 녹물 필터 설치, 16번 정수기 설치. 네, 그러면 실제로 진행된 일정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 이삿짐을 포장해야겠죠. 이사 날짜에 맞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과 IPTV 같은 것들을 해약해야 합니다. 이전 설치 같은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해지해야 되겠죠. 그거 해지하고 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셋톱박스랑 인터넷 단말기 같은 것들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 이삿짐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삿짐이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까지 가는 데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3주하고 2일 만에 이삿짐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말레이시아에서 집을 구하는 데는 한 2주 정도를 잡았고요. 이삿짐 발송하고 출국하기 전까지는 예쁜 소녀들과 멀리 떨어져서 제일 아쉬워하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가와 처가를 오가면서 10일 정도를 삐댔고요. 숙소비도 아끼고 좋죠. 그리고 출국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던 전화번호를 살려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죽일 것인지, 현재 쓰던 통신사를 그냥 쓸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저렴한 알뜰폰 통신사 같은 곳으로 번호 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많은 관공서 사이트들에서 본인 인증 등 문제 때문에 국내 통신사 번호를 살려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SK텔레콤을 쓰고 있는데 요금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알뜰폰으로 갈아타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을 하시려면 조금 일찍 작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알뜰폰들이 개통 신청을 하면 유심을 택배로 보내주고
그걸 받아서 이렇게 개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준비 작업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급한 경우에는 본사에 가서 뭐 바로 개통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방법을 몰라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SK텔레콤 기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편도항공편으로 출국해서 뭐 KLIA2 공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될 유심을 사야 됩니다. 저는 오군님 영상을 참고해서 한링크 유심을 구입했는데요. 전에 푸총 지역에서 지낼 때는 아주 잘 터졌었는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콘도에서는 주차장층, 그러니까 한 4층 높이 이하에서는 완전히 통화권 이탈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그랩을 부르고 그라운드층으로 내려오면 통신이 끊겨서 그랩이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겠고 오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차를 구입한 이후에는 주차장에서 내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계속 경로 탐색을 실패했습니다가 뜨네요. 정말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통신사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에어비앤비 숙소로 갑니다. 밤늦게 도착하는 항공편이라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우리말이 카페에서 알게 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편안하게 데려다 주셨고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부터 큰아이가 잠이 들어서 짐이 하나 추가됐는데요. 안 그래도 짐이 많은데 말이죠. 짐도 많고 힘들고 한데 유심도 사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랩을 불러서 타려고 했으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에어비앤비로 2주 정도를 머물면서 집을 보려고 하는데요. 푸총, 푸트라자야, 사이버자야 이렇게 3개 지역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집은커녕 지역 선택도 못한 상태에서 말레이시아로 들어온 거고요. 요 3개 지역 모두 장단점이 있었고요. 에어비앤비 숙소들도 각각 재밌는 점들이 있었어요. 따로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각 지역에서 콘도를 보러 다녔습니다. 콘도만 보러 다닌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안이 좀 더 좋고 고층이라 뷰가 좋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수영을 엄청 좋아해요. 콘도가 아닌 다른 형태의 주택들에서는 수영장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말레이시아에 들어온 이후로 거의 매일 2시간씩 수영을 하고 있답니다. 살이 쪽쪽 빠져요. 콘도들도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각각 장단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인프라가 좋으면 소음이 많고 보안이 좀 취약하고, 조용하고 보안이 좀 철저한 곳, 그런 데를 가면 간단한 것 하나 사러 슈퍼에 가더라도 차를 끌고 나가야 하고, 집 선택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에어비앤비로 지낸 숙소들하고 4-5군데의 콘도들을 둘러보고 사이버자야로 결정했습니다. 네, 8월 22일에 이삿짐을 받기로 하고 그날 계약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계약을 미리 진행하고 이삿짐을 받았다고 하시던데 저는 계약을 너무 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 이삿날 다 한꺼번에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삿짐을 받는 날 침대랑 큰 가구들만 풀어서 배치해 주시고 박스들은 방과 거실에 그냥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려 145개의 박스들이 들어왔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녁 때쯤 이사가 끝나고 근처 쇼핑몰에 가서 저녁 먹고 들어와서 박스들 사이에서 그냥 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큰 일이 2가지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인터넷 설치하고 차량 구입인데요. 먼저 인터넷 설치부터 말씀드리면 금요일날 저녁 7시 이후에 신청했는데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설치가 되었으니 워킹데이로 4일 만에 설치가 되었네요. 근데 인터넷은 오군님 영상을 보고 타임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동네는 타임을 설치하려면 2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 참 2달이라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인터넷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사이버자야에서만 서비스하는 통신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티 브로드밴드라고요. 거기서 신청해서 4일 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거의 타임이랑 비슷하고요. 정말 뭐 하나 생각대로 되는 게 없죠. 사이버자야로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자동차 구입인데요. 원래 생각으로는
페로드와 차량으로 중고로 구입할 생각이었는데요. 많은 카페분들 의견을 듣고 그냥 새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분에게 딜러를 소개받았는데요. 사무실이 안방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까지 가야만 차를 볼 수 있냐, 사이버자야에서 가까운 곳에 전시장이 있으면 거기서 차를 보겠다 했더니 시승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사이버자야까지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집에서 차 구경하고 시승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집도 구하고 인터넷도 설치하고 자동차도 구입하고 나니까 이제 뭔가 좀 살만한 환경이 갖춰졌다 싶네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금요일날 밤에 말레이시아에 들어와서 월요일부터 집을 보려고 했는데요. 월요일이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토일 월 수영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에이전시들은 주말에도 보통 쉬지 않더라고요. 집주인과 일정만 맞으면 주말이나 휴일에도 집을 볼 수 있더라고요. 자동차 영업사원들도 마찬가지로 주말은 안 쉰다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주말까지 열심히 봤으면 좀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너무 촉박하게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동네에 따라서,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겪었던 것처럼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주 준비하실 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